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시원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약간 좀 놀라운 일이 제가 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그 강효상. 여러분이 강효상 의원 하면은 지금 이제 비례대표로서 조선일보 편집국장 했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서 소신 투표도 했고, 뭐 이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효상 전 의원이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뭐야 이게?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소속의 일종의 그 한 자리를 받은 거죠. 근데 강효상 의원은 통합당 소속이었습니다. 지금 미통당 소속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미통당 소속의 의원이 지금 고용노동부의 이사장을 할까? 이거는 이상해도 참 많이 이상한 일입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짜증난다? 이런 일인 거죠. 이 강효상 의원은 뭐 민식이법 위에도 그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외교부의 고위 공무원이 옷을 벗게 한 그런 요인도 제공한 사람입니다. 뭐 이거야 서로의 선후보의 관계에서 또 뭔가 두 사람 안에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정상 간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누설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옳지는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저는 그래도요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고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고 뭐 이런 건 좋다 이겁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의 정치적인 자신의 노선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미래통합당의 한국당의 의원으로서 배지를 달았다면은 보수로서 우파로서 자존심을 갈아엎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집에 가갖고 깡통을 들고서 밥 내놓으라고 이러면서 밥 한 동이 던져주면은 그거를 덥석 받아먹는 겁니까? 딱 꼬라지가 그런 겁니다. 이사장 자리 관용차 나오고 비서 있고 뭐 월급 돈처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거 꼭 받아야 됩니까? 저 같으면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딱 거절을 합니다. 버스 타고 다니고 라면 좀 먹고 집에서 먹으면은 뭐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원칙을 굽히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강효상 의원은 비례대표였습니다. 비례대표라는 거는 즉 통합당의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로서 강효상을 뽑아준 겁니다. 그냥 뭐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역구에서 지역구민의 표를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한 정당의 비례대표로서 이름이 그 정당에서 올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특수한 처지도 나몰라라 하면서 하루아침에 신발을 거꾸로 신고서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의 이사장이 된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건 아니죠. 거기다가 두 번째, 이렇게 늙어가지고 어디서 밥 벌어먹고 또 자리가 탐이 나서 이 노역이다, 노예해서 그렇다, 이렇게 강효상 씨는 얘기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신보라는 뭡니까? 이 신보라 의원은 국회 회기 동안에 아기를 낳아서 출산을 해서 아주 화제가 됐던 의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뭐 젊은 뭐 청년 대표 이래가지고 일을 해서 저도 이름이 뭐 낯익은, 왜냐하면 제대로 이름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근데 신보라 의원이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정세균 국무총리 아래에 있는 총리실의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즉 문재인 정부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신보라도 말하자면 강효상 의원과 똑같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였습니다. 어떻게 비례대표들이 이렇게 무례합니까?
자유한국당을 찍어준 유권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례, 무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즘은 아무나 국회의원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이도 돈미향이도 동미향이도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막말을 일삼는 최강욱이도 국회의원 됐습니다. 손혜원이도 국회의원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숨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하는 이 이쁨 받았던 고민정이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른바 나온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도. 게다가 이번 국회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탄이라는 사법농단의 최초의 고발자였던 이 이탄이 이 판사복 벗자마자 그대로 말하자면은 국회로 막 그냥 줄행랑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 이탄희 씨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그냥 국정농단 다 하다가 딱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이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실 공황장애인데요. 저 숨도 쉴 수 없고요. 국정농단 내 그 충격으로요. 내내 공황장애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아니 그렇다면은 판사직을 그만두는 거 또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의 욕심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탄희가 사법농단의 뭐 최초의 고발자? 아니 그때는 멀쩡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아서 내가 공황장애가 걸렸다. 그런데 나는 국회의원은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근데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인식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국정농단의 피해자라고 누구를 고발하고 자기 자신을 자처해가지고 배지까지 다는 거. 와, 두꺼운 거죠. 이수진이란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탄희는 또 이수진이 나도 국정농단의 피해자고 사법비리의 피해자다 이러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이탄희가 저 이수진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수진은요 양승태한테 붙어가지고 양승태 연락책 했던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서로 지금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탄희, 이수진 정말 이 사법농단에 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배지 다른 사람들이고 나는 최초의 휘스를 분 그 고발자, 내부 고발자라고 해갖고 배지를 달았다면은 대한민국 국회는 내부 고발자 국회가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블랙리스트 국회가 되는 겁니까? 이거 외에도 한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양정숙이는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또 이 국회를 끝까지 내가 물러날 수가 없다 하면서 민주당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개망신이죠. 이 윤미향이라는 여자는 너무너무 무서운 여자 아니겠습니까? 위안부 할머님들 등쳐가지고 돈에 먹어. 그 다음에 집 5채 굴려. 그러니까 복부인 돈미향에다가 이제는 자신에게 헌신했다고 하는 끈끈한 말하자면은 자매를 가진 이 손영미 소장까지도 소장님이 다 책임져. 난 증거 없어. 이래가면서 마지막 통화자로서 그녀의 등을 극한 선택으로 떠밀었던 무시무시한 미저리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번 국회는요. 20대 국회는 동물 국회였다면 21대 국회는 저는 식물 국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21대 국회는 범죄의 소굴 국회가 됐습니다. 범죄자 국회입니다. 내부 고발자 국회입니다. 블랙리스트 국회입니다. 거기다가 변절자 국회입니다. 강효상 씨나 신보라 씨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장관하고 차관급 거기를 오락가락 하는데 고용 이왕 가면은 적어도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갈 것이지 겨우 한국고용복지연금 연구원장, 이사장
요 자리에 갑니까? 그게 그렇게 탐이 납니까? 신보라 씨도 정신 차리세요. 이 젊은 사람이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미래 없습니다. 뭘 나쁜 거를 이렇게 먹었길래, 뭘 나쁜 걸 이렇게 배웠길래 정세균이 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아양을 떱니까? 공짜로 배지 다룬 비례대표라서 그래서 나는 아무데나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는 건 강효상 씨, 아무데나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신보라 씨, 당신들만의 일입니다. 비례대표는 어떤 점에서 더 막중한 겁니다. 당을 보고 가치를 보고 보수라서 우파라서 비례대표에 찍어준 겁니다. 저는 제 자랑하는 사람 아닌데 저도 비례대표로 17대에 들어갔을 때 18대에 가장 어려운 지역구인 영등포 갑을 선택했습니다. 왜? 비례대표 선거하지 않고 정말 등원은 했지만은 그 무거움과 막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신보라 씨, 강효상 씨. 당신들 어디 가서 국회의원이라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연구원이죠. 한국고용연금공단 이사장이죠. 그게 당신들의 마지막일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내일 일요일에도 여러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